대해서 이렇게 겁박 정치, 이 정치의 실종, 이 80년대의 시대적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굉장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지방의회가 시 집행부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임무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의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다수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위한 고민이 담기지 않은 보여주기식 예산, 일회성 소모적 예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지난 24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가 제출한 총 1228억 9,454만 원의 예산 중 삭감된 예산은 90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사업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갖춰지지 않고 진정성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예산들이었습니다.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민생 예산들을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라는 그 오해가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에 불참한, 당연히 해야 할 의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보이콧하는 무책임한 모습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예산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삭감 예산 90억 7,400만 원과 함께 1228억 9,454만 원의 소중한 민생 예산이 통째로 사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시민사회에 논란을 일으키며 여론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의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 설득을 해야 하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 등의 의사결정에도 신속성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의회의 심의라는 단계를 한 차례 더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과 절차는 행정이 시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철저한 감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조차 그리고 소신 없이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오해와 비난을 받는 힘겨운 시간을 겪더라도 논산시의회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90억 원이 좀 넘는 그 예산 중에 과연 민생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지, 민생 예산은 국민의 생계 및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예산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생 예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삭감된 15개 항목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민생 예산이라고 사실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1,100억이 넘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소중한 민생 예산을 지켜낸 의원들께 저는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 올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비 35억.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삭감 사유를 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나 10억 이상의 자산을 취득이나 매각을 할 시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의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거기에 따른 필요 예산을 편성하여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이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법입니다. 논산시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35억에 대한 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를 했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수정 예산에 삭감하고 다시 담아왔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자료를 공개하겠지만은 공유재산 심의 내역에 보면은 총 79필지, 그 필지에 대한 심의 가격이 16억 8,700여만 원입니다. 16억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놓고 35억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다라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바로 잡아준 게 논산시의회고, 이 과정을 정확하게 법에서 규정하는 이행 절차를 거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라는 의회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혼 남녀 만남 장려 사업으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미혼 남녀, 요즘에 저출산, 지방 소멸,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대상이 누구냐? 논산시 공무원들입니다. 과연 이거를 시민들이 용인해 주겠냐라는 겁니다. 논산 일반 시민들의 대상으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남 장려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제주도 2박 3일 보내주는 겁니다. 일종의 소개팅. 시민을 대상으로 미혼 남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죠. 논산시청 공무원들 미혼 남녀를 소중한 세금을 들여서 2박 3일 제주도를 보내준다고 하는 거는 과연 시민들이 납득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구 청년 교육과 예산인데요. 청년주도 폐교, 복합문화공간 활성화입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폐교에서 하루 공연하겠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은 전혀 담겨있지 않은, 폐교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가치 있게 이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환영해야 될 일이지요. 그 폐교가 지금 찾는 이들이 적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그걸 지금 뭐 서각이나 이런 도자기 체험 이런 걸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인 대중한테 제공하는 어필하는 컨텐츠가 부족해서 대중들한테 소외를 당하는 건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뒤따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집행이 돼야 맞는 것이지, 하루 무대 설치하고 공연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구 청년 교육과의 장학회 출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수막에서는 의도적으로 의회를 본질을 외도하고 공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현수막을 게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을 150억까지 그 예산을 만들어 놓겠다. 의회도 동의를 했고 그 계획 안에 보면은 매년 20억씩 장학금을 논산시에서 출연해서 150억을 출연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례에도. 의회에서도 동의해 줬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가야죠. 뜬금없이 돈이 좀 더 생겼으니까 더 넣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민생 예산 충분히 다 해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오면은 그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논산시 흔히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이크만 잡으면은 우리 논산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업 기반 도시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삶에 밀접한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부족해서 담지 못한 것들이 이번에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지금 이번에 10억 한 8천 정도 더 추가로 계상된 장학금 출연금의 사용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 계획도 없고 뭘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출연금만 높여놓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타당하냐라는 거죠. 장학회 출연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지금 차근차근 이행하기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통시장 문화행사, 가장 지금 전통시장에서 현수막도 달리고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 저희 논산시의회,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전통시장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고질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꾸준히 주문을 했고 대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왜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기존의 전통시장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게 사실입니다. 대형마트에 상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다른 컨텐츠를 개발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흔히들 서울의 광장시장이나 여러 잘 되는 시장들을 자꾸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이거 공연하겠답니다. 5천만 원, 1천만 원 해서 총 6천만 원이 이 전통시장 문화행사에 쓰인다라고 하는데요.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폄훼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그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누구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게 그 행사 충분히 가치가 있는 행사라는 거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문제 해결 방식을 왜 고민도 하지 않느냐.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고민 없이 하는 거는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행사에 같이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됐을 때 이런 그 문화 행사도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논산시에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수 국방 산업단지 이 타당성 용역 5억 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참 말이 오락가락합니다.
주무부서 과장께서는 우리 의회 상임위 예결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무기체계라는 거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산업은 현재로서는 뭐 사천, 진주, 대전 쪽에 좀 많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쪽은 집적화가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무기체계 산업이 가장 먼저 시장을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평가 조건의 1순위가 기반, 집적화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옮길 이유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현실 가능성이 부족하고요. 저는 논산시가 지금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지금 논산시는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수없이 놓치고 있습니다. 언론인분들 아시겠지만은 정권이 바뀌고 정권 초기에는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부처 사업들, 정부에서 공모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논산시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요즘에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뽑아 와봤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을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논산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소벤처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제가 몇 개만 추려와 봤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혁신지구나 지역 특화재생 사업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논산시 백선혜 시장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지역, 여기가 논산시가 소멸도시라고 저도 위기감 느낍니다. 저희 의원들께서도 위기감 느끼고,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관련된 고향 올레 사업 등 수백억짜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오로지 국방 군수 산업 도시에만 매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하고 할 수 있는 거 제발 좀 구분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민들이 군수 산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지금 뭐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어제 연산면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많은 분들, 그 지역 뭐 단체장분들, 주민분들 상실감, 마음의 상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논산시 의회에 연산면 시의원 없고 양촌면 시의원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논산시 의회에는 논산시 의원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체를 놓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입장을 이해를 해달라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는 제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이고, 제가 저를 뺀 12분의 의원께 항상 당부드리는 게 있습니다. 밖에서 가끔 이번처럼 오해가 생기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건 의장인 제 몫이니 의회 안에서 소신과 원칙을 지켜서 당당하게 의정활동에 임해달라고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 일단 삭감된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국방 군수 산업단지 타당성 융협비 5억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 그 토요일 연무 읍승격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서도 시장님과 담당 과장의 발언이 정반대되는 발언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장은 지역 특정된 바 없다. 무기와 비무기를 섞겠다. 무기 체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무기 체계 산업은 산업 체계의 한계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비무기보다 무기 체계에 좀 힘을 실겠다라고 우리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백성현 시장님께서는
그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아니다. 이거 연무배 비무기 체계의 국방산업단지를 100만 평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설명이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연구 용역을 할 때는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기본 계획 같은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지 정확한 설명도 못하는 예산을 이걸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게 논산 시민들이 지금 갈라치기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한 길인가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수많은 단체들이 심지어는 무슨 단체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이 뭐 들꽃회, 뭐 논사모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달고 있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은 오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오히려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민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겁박 정치, 시민들 갈라치기 여기에 매진하는 것은 오히려 논산 시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대략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참석하신 언론인분들의 뭐 질문을 좀 제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똑같이 이병렬 기자입니다. 우선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질문이 좀 많은데 이번 추경에서 예산 삭감 중에 도비가 포함된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와 감정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예산 삭감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거고요. 지금 하지시장 상인들이 그 예산 삭감과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우리 논산시에는 재래시장 4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재래시장은 똑같이 이게 편성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그동안에 본예산 피함해서 화지시장에 시에서 예산 지원된 게 어느 정도인지 그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 추경과 관련 없는 이 논산시 노인회에서 의회에 비판 홍수막을 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마지막으로 지금 지난번에 KDI 기공식 할 때 민주당 소속 시의원님들이 전부 불참한 것 같고 백승현 시장님께서는 지금 민주당의 당론을 정하고 불참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연무축제 60주년 축제 행사에서도 백승현 시장님께서 민주당 의원들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 시장님이 지금 발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쭙니다. 예, 일단 도비 삭감 부분을 뭐 감정적으로 저는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다루는 의원의 자질에 있어서 굉장히 그 저급한 행위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적어도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그 상임이나 예결위에서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감정이 담겼으면은 밑도 끝도 없는 우리가 그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우리 의원들께서 이건 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 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적어도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 그리고 이 사업이 이 소중한 세금이 투입될 때 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더 청취하고 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추가로 요구하는 게 뭐가 있는지 더 청취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이 사업을 하라는 주문이었지 이거 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 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뭐 물론 오해하시는 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점은 없다는 점을 제가
의장식을 걸고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혀드리고요. 화지시장 같은 경우 우리 논산시에는 화지시장, 강경의 대흥시장, 연무 안심시장, 연산시장 4곳이 전통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많은 지역 경제과에서도 그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작년 한 해 화지시장에 한 26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아깝다, 문제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화지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단순히 공연하고 거기서 공연한 사람들한테 왜 참가자들 보상비를 줍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공연 참가자들한테 보상비를 주겠답니다. 이걸 과연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건 누구를 위해서도 이로운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삭감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인회의 현수막 지금 보면은 제가 사실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논산시의 관변단체들 중에 시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집단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옳은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해서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 누구나, 논산 시민 누구나 자기의 의견은 피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분으로 오해받을 짓은 당연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DI 기공식 불참에 대한 그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그날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저희 임시회 폐회하는 날이었습니다. 폐회 본회의장 올라가기 전에 백성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제 방에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같이 본회의장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12시에 충남 의장님들이 논산을 오시기로 해서 식사 약속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건 오래전에 사전에 약속된 거기 때문에 불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양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저는 의장이기 때문에 자꾸 가급적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소속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죠. 이거에 대해서 참석 여부에 대해서 논의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안 가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확인도 했습니다. 이건 너무 억측이고요. 그리고 연무 60주년 그 공식 행사에서 의회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 입장,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마음이 컸던 게 사실이고요. 제가 그 다음에 무대에 올라가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단 그날 한 번만 제가 그런 입장을 이제 밝힌 건 아닌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는 나만 맞고 너는 틀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 당연히 다 다를 수 있죠. 각자의 서 있는 위치, 어떤 물건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생각이랑 의견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의 연속이 저는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거기 참석했던 그 시민분들이 불편해 하셨다라는 얘기를 저도 전에 들었는데 정치가 시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드리는 정치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국 기자님. 이번에 그 삭감 조서를 보니까 지금 의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해가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의결한 그 내용 중에 논산시의회가
기정예산 보다 2억 원을 증액시켜서 집행부를 독려하고 사업을 잘 이행하도록 한 내용 하나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백서현 시장이나 우리 서울의장, 우리 시의회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그 깊은 관심을 가진 우리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원래 집행부에서 100동을 계획했던 것을 70동을 늘려가지고 170동, 이 기정예산이 4억 한 몇천만 원 됐던 거를 2억 얼마 늘려서 의결하셨죠. 예. 그런데 그 행간을 이렇게 헤집어 보면 그 집행부의 그 과장이 또 실무팀장이 우리 의장님이나 의회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실행 계획을 전반적으로 소상하게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정액시켜서 통과시켰다. 예.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이 삭감 조서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들도 거두절미하고 보면은 불합리한 점을 지금 의장께서 잘 이게 헤집어내셨는데 집행부서의 실무 책임자들이 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들에 대해서 이 설명하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 진지성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성의롭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도 시민사회에서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며칠 전에 의장께서 그 언론사를 상대로 한 보도자료를 내신 게 있어요. 예. 그걸 보면 사실상 이 집행부의 시장 다음, 부시장 다음 서열 3위로 볼 수 있는 무슨 모 국장에 대해서 그동안 의장에 대해서 협박을 해왔고 의회 직원들에 대해서 겁박을 했다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개탄하며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의장께서 집어넣어가지고 언론사에 배포를 했습니다. 예. 그것과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시장을 보좌하는 상당한 비중 있는 그 차하급 지휘자가 오만하고 무례하고 의장이 협박으로 느낄 만큼 의회에 대해서 진정성 있도록 그 휘하 직원들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하고 어떤 연관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말씀을 좀 해주시고 끝으로 지금 아까 의장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 논산시 주요 그 교차로 주변이라든지 가보면 완전히 이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 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그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시정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되는 프라카드들이 걸려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의회 의원들이 따지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일 아닙니까? 같이 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그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풀고 앞으로 어떻게 좀 이 상호 그 협력 관계를 더 공고해 나갈 것이냐 이 화합의 장을 여는 것이 미룰 수 없는 급선무라고 보는데 지금 의장께서 오늘 기자회견 하셨어요. 예. 제가 알기로 내일 시장께서 또 기자회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연무대에서 행사를 가는 글마다 지금 의장과 시장 빡치게 하고 있어요. 연무대에서 그게 참 골불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과 시장 뭐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논산시라고 하는 한 지방자치단체 안에 집행부와 시의회가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이 시장과 좀
해독을 해서 이 불화의 이 참 못난 모습을 끝장내고 화합의 장을 먼저 한번 마련하는데 애를 쓸 용의가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농촌 빈집 사업 등 사실 이런 게 민생 예산이죠. 지금 저희 1,200억 규모의 이번 추경안 1회 추경안 중에 삭감액이 한 90억 7천 정도 되고 1,110억 이상의 소중한 민생 예산, 자칫 사라질 수 있었던 민생 예산을 지켜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해준 본회의장에 참석해준 의원들께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뭐 설명과 설득 부족, 많은 언론인분들께서는 지난 4년간의 저의 의정활동할 때 당시의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할 말 하고 원칙에 맞지 않는 건 언제든지 목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지금 의원들께서는 상당수 그런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요즘 흔히 중앙정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유사한 공무원이 논산시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지없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소신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제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모 국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그분 주변 사람들, 제 주변 사람들 사석에서는 굉장히 가깝고 평소에는 의형제 맺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면전에서도 그랬어요. 대체 이렇게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인척 중에는 언론인분도 계세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오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올 여지는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제가 일절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적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이번 일 같은 경우는 공적의 영역에서 공적인 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의장으로서 의회에서 공문까지 발송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고.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저 포함한 13명의 의원들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의결하고 난 뒤에 공문을 발송한 겁니다. 제 사적인 것 같으면은 제가 굳이 이렇게 할 이유도 없겠죠. 의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수막, 사실 의회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압박하고 있고. 그 현수막 단 분들 누구 하나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시도조차 안 해본 분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날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하는 날이었는데요. 한 1시, 오후 1시 좀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단체분들이 저를 좀 면담을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뭐 수십 명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의장실에서 제가 맞이하려고 하다가 공간이 협소해서 이쪽 1층 회의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그분들이 이거 왜 삭감했냐, 이거 왜 삭감했냐, 사안 건건이마다 다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에 성심성의껏 논리적으로 답변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고개 끄덕이면서 수긍하시고 의장 말이 맞네, 고생한다고 박수 받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오해를 푸는 시간은 분명히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냉각기가 필요한 사안도 있습니다. 뭐 저 마음 급하게 뭐 먹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현명하게 잘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의회 의원들을 물리력을 행사해서 현수막으로 겁박을 하고 집단으로 와가지고 린치를 가하고, 그럼 의원들이 뭐에 의해서
모든 예산 조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법과 원칙이 아니고 사람들 눈치를 봐서 판단해야 되는 건데 과연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거 동의해 주실까요? 심지어 예를 들은 겁니다. 여기 있는 지금 서승필 의원이 의정을 활동을 하면서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든 겁니다. 가야국 주민분들이 우리 지역 의원 윤리위 회부하면 가만 안 있겠어. 보이콧하면은 그 눈치 보고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논산시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 절대 거기에 굴복할 마음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히려 지금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의회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신현주 지역구입니다. 예. 의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한간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부딪히는 게 현 시장과 의장님이 차기에 논산시 시장을 나간다는 그런 출마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직자들이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예산계를 거쳐서 의회로 가는데 만약 의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이 예. 불용 예산이라도 반납이 된다면 누군가 그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까 삭감 예산을 보니까 논산시 화학 체육대 2억을 전액 삭감하셨던데 예. 저는 옛날부터 그걸 하자고 주장한 사람 하나인데 왜 그런 주장을 했냐면 지금 읍면동으로 2천만 원씩 줘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라고 논산시 의회 의결을 거쳐 돈을 내려고 그랬죠. 그런데 2천만 원 갖고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담당 체육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스푼을 받다가 검찰에 제재를 받아도 벌금을 낸 그 예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매월 10월 1일이 논산 시민의 날이라고 논산 시민 전체가 어우러져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고 읍면동으로 쪼개다 보니까 논산시가 화합도 안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절대 이 불용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도에도 어쩌거나 공직자가 만들 때는 우리 논산시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가져왔기 때문에 목적의 사업은 안 되겠지만 꼭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가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예산을 감시하지만 또한 대안도 제출해서 공직자가 부족하면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논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맹인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 출마한데요? 차기에 차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어디 가서 드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시니 참 감사할 따름이고요.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아니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그 계상한 예산을 90억을 싹둑 잘라버리면은 증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렇게 의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은 논산시의 예비비라는 돈주머니에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 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쓸 때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주머니에 있는 걸 다시 꺼내서 사용하는 구조라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체육회 지금 우리 지재국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저 그 취지나 의미 잘 알고 있고 사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 2억 원을 삭감한 건요. 지금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최자들이 사실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금액이다 보니 항상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불가피한 법적인 논란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실제 행사 비용을 현실화해서 4억으로 늘려라. 그리고 더 많은 읍면동 주민들 의견을 듣고 사실
이게 읍면 주민들이 1년에, 2년에 한 번씩 같은 공간에 모여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유일한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지역도 있고, 지금 한 번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시민들이 화합하는 것도 해보자. 어느 거 하나 틀린 말씀 없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우리 의견을 더 청취를 하고, 왜 그러냐면은 8월 달에 추경 예산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걸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금액도 현실화해서 오히려 우리 의원들께서 사업으로 좀 올려서 해라. 이 아쉬운 남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그냥 오히려 즐기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런 이유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제시 저희 의회에서 사실 이번에 보면 현수막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괴물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뭐 우리 여기 언론인분들 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어떤 사안에 어떤 예산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항상 대안을 같이 제시를 하면서 항상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15개 항목의 예산 삭감된 내용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대안이 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제가 시장을 출마하기 때문에 충돌한다? 저는 어디 가서도 제가 지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고, 오히려 만약에 발목을 잡고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을 목적이었으면은 지난 10개월 의원들이 굉장히 협조 많이 해줬습니다. 예산이건 조례건 저는 그걸로 모든 설명이 다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준석 기자님. 예, 논산북거세 서주석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대 의회가 출범한 지 한 10개월 됐습니다. 원래 이제 민주주의는 약간 시끄럽다 좀 이렇게 배웠습니다.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또 본인의 의견과 다른 사람 의견을 토론하고 하다 보면 시끄러울 수 있는데, 지금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그대 의회와 집행부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무료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써요. 시민들에서 너무 충돌이 좀 많고, 이게 좀 건설적으로 토론과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냥 단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대의회에 출범하고 백성현 시장님과 회식이나 회합 이런 걸 한 적이 있는지, 또 그 집행부 백성현 시장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소통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예,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은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은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백성현 시장님 민선 8기 출범 후에 제 기억으로는 한 2번 정도 저희 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도 가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변명 같지만은 시장님도 더 하고 싶으셨겠죠. 저희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합시다 이렇게도 했는데 참 여의치 않아서 그때마다 여러 사안들이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생각만큼 잘 못했습니다. 사실 소통이라는 거는 저는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건방지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 성격상 우회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시장이라면 제가 시장님께도 처음에 부임하시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님, 저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은 저는 진심으로 시장님이 성공한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을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논산시와 논산 시민을 위해서 꼭 성공한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의회와 의원들과 스킨십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게 시장님을 위한 길입니다. 오셔가지고 일부러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차 한잔 합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그 본인을 위한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 생각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의원들, 의회 더 방문하고 의원들과 더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누구를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그게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다고 아예 소통을 단절하고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저희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앞으로 그런 노력은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빌어서 쓰겠습니다. 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세종파랑의 박은주고요. 먼저 말씀하실 때 겁박이니 뭉치니 괴물이니 아주 과격한 단어도 나오고 있지만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대안이라는 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논산시 미혼남녀 만남 장려 사업이라고 여기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타 지역도 스몰 웨딩이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추진을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자를 찾기가 어렵고 대상자가 신청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우선해서 하는 프로그램들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만이냐, 공무원을이냐, 공무원이라도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 집행부와 구체적인 상의를 좀 해서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요. 5일장, 지금 면산 5일장이 50장이죠. 그리고 양촌이 27장이죠. 그럼 양촌 27장은 금산하고 같습니다. 50장은 공주장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 같아도요. 10여 년 전만 해도 방송사에서 명절 때가 되면은 공주나 금산을 제외해서 논산시장 쪽으로 중계차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안 띄우는 이유가 뭘까요? 중계차가 띄워주면 가수들이 따라오죠. 개그맨들이 따라오죠. 그래서 성계마당이 됐던 겁니다. 그게 이어져서 지금 장터에서의 이런 공연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아니다 된다가 아니라 그런 사연들에 대해서 집행부와 좀 상의를 하시고 기자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양촌장은 거기 안 서고 있죠. 양촌뿐만이 아니고요. 예. 그 연무 안심시장도 5일장 네네. 열리고 강경 대연시장도 5일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걸 뭐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이 말이 옳다가 아니라 협의해서 대안을 좀 한번 내놓는 기자회견을 좀 요청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미혼 남녀 시도는 해봐야죠. 그리고 5천만 원이라는 돈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세금, 예산은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가야국에 집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100%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해야 옳은 집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도 안 해보고 논산시청 공무원 대상으로 미혼 남녀 2박 3일 제주도 보내서 소개팅을 하겠다.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한 게 대안을 제시하는 게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어렵겠죠. 하지만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이 감정 문제도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주문들을 했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그 주문을 지적사항을 뭐 그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매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예산들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지 지금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뭘 개선을 해야 되냐 뭐 갑론을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우리가 왜 가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대형마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보면은 오히려 답은 쉽습니다. 소비자들이 올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대안까지 끊임없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럼 고민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민조차 없다라는 게 이번 더 심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뭐 과격한 표현을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하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뭐 정치인으로서 언어도 정제하고 해야 되지만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 솔직한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옳습니다. 이거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통시장이 지금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고민도 좀 병행을 해달라. 오래전부터 요구를 하고 방법도 제시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놓고 공연만 하겠대요. 과연 이게 옳으냐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우리 서승필 의원께서 잠깐 보충 설명을 좀 하신다는데. 예,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논산시 공무원들이 논산에 주소를 안 가주신 분들이 20% 이상이 넘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20% 넘게 주소를 안 가지고 있을까요? 그분들이 논산에 주소를 갖고 싶어도 갖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산에서 주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룡이나 가까운 익산 같은 데서 주택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산시에 우리 그 인구 청년 교육과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인구 소멸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신혼부부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논산에?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파트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안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우리 논산시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휴게실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한 군데도 없습니다. 휴게 공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숱하게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인구 청년 교육과라고 하면은 그런 행사성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정책을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청년들한테 좀 신혼부부들한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좀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랬더니 많은 질문을 했는데 예. 처음에 이 추경이 삭감됐다고 들었어요. 예. 이해가 좀 많이 됐습니다. 의견으로. 그런데 지금 다 모든 기자님들이 대안 제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통시장이 이전까지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나 제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제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왜 그거를 못했을까 또 생각해 보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또 논산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백선희 시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아니, 논산시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만 논산 시장이 한다면 논산시 발전이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일을 많은 걸 찾아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는 일만 해서는 논산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 제가 일단 추경 삭감 대안 제시 이게 여기 계신 언론인분들은 우리 논산시뿐만 아니고 인근 계룡 부여 공주 다 이렇게 다니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계룡 같은 경우는요 추경에서 100억 이상 삭감되고 다반사입니다. 이게 저는 놀라운 게 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90억이라는 예산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은 없고 오로지 삭감했다라는 거 그걸 자극하고 부추기는 사람들 굉장히 옳지 못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안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상임이나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못하는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될 일 한쪽만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해야 될 일도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고 해야 되는 일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오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이전까지 몇십 년 동안 논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전까지 제가 또 여러 번 제안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문집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시장 상품도 많이 구매도 하고 이 행사를 통해 사람들이 모입니다. 제가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물론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보러 간 사람들이 간 김에 물건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대안 제시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연무 안심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만에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즘에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런 여기서 대안 제시를 하고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런 고민도 같이 병행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환영받을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그거 없이 공연만 하겠다. 공연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대안까지도 방법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의 전통시장, 소비자 입장에서 가야 될 이유가 대형마트보다는 적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자. 모델로 든 게 연무 안심시장 같은 경우는 그 시유지가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광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논산시, 뭐 보건소, 외식업, 전문가들, 민간 전문가들 그리고 흥행 요소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2019년도에 얘기했던 게 백종원을 얘기했었습니다. 초대해서 오디션을 보자. 실력 있고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을 거기에 넣어주고 논산시가 홍보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갈 이유가 생겨요. 그러면은 거기서 성공한 것들을 주변 상권에서 눈으로 봅니다. 성공한 걸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요. 그 뒤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할 때 쉽게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 2019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병행이 돼야 그런 것들 공연하는 것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지.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공연만 하겠다. 과연 타당하냐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그 내용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공연 보러 온 사람들 참가 보상비랍니다. 저는 그거 절대 올바른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저는 많은 의원들께서 생각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문을 하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성 기자님. 3월 27일 날 의회 의결을 하고요. 4월 28일 날 오전에 논산시장이 화지시장에서 참기 행사를 했죠. 예. 3월 28일 날 오전에 전국에 행사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예. 논산시장에서는 현수막이 걸렸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저는 가지는 않았어요. 4월 28일 전국에 행사할 때. 또 도저히 낸 그 사진 어디에도 현수막이 찍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4월 28일 날 우리 언론사들은 보통 사진을 내면 사진을 찍어서 게재를 해요. 근데 어떤 특정 신문은 시안 6개를 사진에 게시했어요. 어떻게 시안을 거기다 게시했을까요? 그것은 기사가 송부될 때 현수막이 걸려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누군가가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의회를 비판한다고 하는데 내가 내용을 보면은 의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정당을 비판하고 있어요. 여기에 만약시 이 보도자료에 공무원이 관여됐다면 저는 선거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꼼꼼히 검토해봐야 돼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거를 뭐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그 시간적인 거 27일 밤에 화지시장에 현수막 뭐 밤 12시에 자정에 걸렸다고 뭐 이렇게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 언론 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그거 28일 날 바로 아침자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수막이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현수막 시안이 그 언론 보도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많은 거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어떤 뜻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잘 이해했습니다. 예. 여기 먼저 뭐 예. 제가 처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충청TV 편집국장을 맡고 있고 글로컬타임즈 취재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에는 쿠키를 대해도 일했고요.
저 오명규입니다. 예. 저는 42년 공직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김태우 부시장한테 지난번에 인사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름 이해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제가 소금 갖고 그리고 그 예산 관계에서도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예산도 오래 했었고 물론 뭐 의회에서도 의사의정기장이 그리고 주동훈 대표랑 저랑 같이 근무했습니다. 저랑 같이 있었고 그래서 주동훈 대표가 하는 그 개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경 삭감이 지금 뭐 1200 중에서 지금 90억 삭감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뭐 근데 지금 따지는 것이 전체 논란시가 나가야 될 방향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를 가지고 품격을 내는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난타전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김태호 부시장 위에서 한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굽히고 있더라고. 물론 그렇겠죠. 뭐 그에도 인사과장 오래 하시다가 와가지고 인사 잔표를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잘 하면 그런데 이제 시장님을 보필을 잘해서 하면 인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서 조항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예산도 뭐 단서 조항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저도 해봤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차갑종 씨라고 여기 있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예산 작업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할 것이 아니고 전체 나라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도 뭐 대안제시하는데 뭘 알겠습니까? 솔직히 용역비 5억 가지고 쓰는데 5억에 대해서 용역비를 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용역 보고서라든지 용역 지침이라든지 나중에 할 때 하는 건데 물론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료도 가둬놨겠죠. 그러나 안 보여주겠죠.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보여줄 수밖에 없고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얼굴 눈치 봐야죠. 위에서는 의장님 인사권 가졌으니까 눈치 봐야죠. 방법 없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간부 국장님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전에 전민호 국장도 저기도 엊그제도 만나고 제 후배이기 때문에 자주 만났는데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요지를 제가 그걸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예? 아니 직경영 얘기하는 거. 네, 그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의장하고 와서 얘기해. 알았어요. 무슨 정리할게요. 얘기 알아듣더면서 한국말이. 못 알아듣죠? 그 전체적인 툭을 보고 이래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만 보지 말고 디테일하게 대안 제시도 좋은데 집행부에도 있지만 전체적인 툭을 보고 이래줬으면 이런 생각을 거리를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다음 저 끝으로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이번에 일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던 날 예. 의회 의원님들 논산 시의원 13명이죠. 예. 13명 중에 민주당 소속 의원 7분하고 예. 그 예결위원장 김남충 위원장 참석하셨죠. 예결위원장은 장진호 의원이었습니다. 아, 장진호요? 예. 장진호 의원 말고 김남충 의원이 참석했죠. 본회의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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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예. 얼마든지 거기에서도 의결하실 때 방맹이를 두드리기 전에 묻죠. 예. 묻습니다. 여기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예.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남충 의원이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하셨죠. 예. 그래서 회의 규칙에 따라서 과반수 이상 참석했기 때문에 이제 참석한 의원님들 중에 아무도 민주당 의원 7분, 국민의힘 의원 1분,
참석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맹이를 치신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거리에 나붙어 있는 현수막처럼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김남청 의원은 지금 산업건설위원장이신가요? 예. 거기에다가 재선 중진의원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리에 나붙어 있는 그 현수막들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김남청 의원도 그 의회의 중진의원인 국민의힘 소속 재선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 정당한 것이다, 이걸 인정한 거거든요. 예, 그날 제가 본회의장 회의 진행을 하면서 그 수정 예산 요구에 대한 그 김종욱 의원께서 이제 발표를 하시고 그 의견에 대한 이의 여부를 제가 물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신 분이 안 계셨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 회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분히 목적을 가지고 의도가 담긴 현수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 의원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예. 하신 말씀이 논산시 공무원 중에도 한동훈 장관 같은 공무원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예. 이 발언은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 그것 좀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집행부의 입장을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그 과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그 정책이나 예산의 당위성을 의회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동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겪어봤던 것들, 예를 든 겁니다. 그 지금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들 사이의 그 장면들, 그런 장면들을 제가 굳이 빗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민주당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사이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는 무관한데 의도 있는 말씀 아니신가요? 의도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 속기록 다 있는데요. 속기록에도 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을 끼워서 공무원에 빗댔다는 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논산시 공무원들은 무조건적인 공무원들은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공무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들이라는 건 한 명 이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명 이상을 우리가 칭할 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동안의 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우리 여기 김용훈 대표께서도 논산시 의원을 하셨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그동안에 어떤 방식의 소통이 있었는지 지금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의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충 질문 드릴게요. 그럼 제의 요구가 지금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형식에 따라가면 예. 정치 공감적 이런 성격의 이런 밀리지 않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면 지정부에서도 제의 요구를 하든지 하겠죠. 그거는 뭐 대응하면 되는 건 그렇죠. 저희가 뭐 그걸 뭐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뭐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사실 이 과정들 뭐 많은 분들이 저 초선 때 의정 활동 어떻게 얼마나 뭐 힘들게 해왔는지 아실 겁니다. 이 과정들 힘들고 뭐 어렵지만은 이 과정이 의회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논산시 의회는 의연하고 더욱 당당하고 더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